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2가지 떡밥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버기와 캡틴 존의 보물입니다. 버기의 작단의 선장이자 버기즈 딜리버리의 단장 사왕 버기. 버기에게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물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버기는 원피스 세계관 최대의 보물, 원피스도 아닌 다른 보물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물은 바로 캡틴 존의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다 쓰면 캡틴 존의 보물이 스토리와 연관이 없는데도 뜬금없이 캡틴 존에 관한 보물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설이 들어가는 애니나 혹은 표지연지도 아닌 본편에서 캡틴 존의 보물을 찾는 버기, 캡틴 존의 보물이 위치해 있는 트레저 마크를 얻는 루피, 그리고 그 트레저 마크를 캡틴 존의 보물을 찾던 버기에게 들어가는 장면까지. 오다 쓰면 이처럼 버기와 캡틴 존의 보물 떡밥을 본편에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앞서 말한 버기가 캡틴 존의 보물을 찾는 장면입니다. 본편에서 버기는 캡틴 존의 보물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 위치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보물을 찾았죠. 다만 그곳에 캡틴 존의 보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기는 어떻게 그곳이 캡틴 존의 보물이 있는 곳이라 확신했을까요? 당시에는 버기가 임펠다운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즉, 버기가 캡틴 존의 보물을 찾던 곳은 캡틴 존의 보물이 기록되어 있는 트레저 마크를 보고 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버기가 캡틴 존의 보물이라고 생각한 곳의 특징입니다. 버기가 캡틴 존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 곳의 특징은 바로 해골섬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버기가 캡틴 존의 보물이 있는 곳이라고 확신한 이유는 그 섬이 해골섬이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해골섬에 캡틴 존의 보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버기가 캡틴 존의 보물이 있다고 한 해골섬처럼 또 다른 해골섬이 원피스 세계관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 록스의 적단의 본거지자 현재 검은섬의 적단의 본거지 하치노스입니다. 다시 말해 버기가 찾던 해골섬에 숨겨져 있던 캡틴 존의 보물은 하치노스에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에피소드가 티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집단들이 티치가 있는 하치노스 섬으로 모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즉, 버기가 포함된 크로스 길드 역시 하치노스로 모이는 떡밥이 캡틴 존의 보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원피스 영화에서 버기 크로코다일 미호크가 뜬금없이 나온 게 크로스 길드 떡밥으로 밝혀지며 함께 있던 모리아 도플라밍고도 크로스 길드로 들어올 거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버기가 하치노스에 간다면 그곳에서 모리아를 영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하치노스에 모리아가 있는 만큼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버기가 그렇게 집착하던 캡틴 존의 보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바로 오다스미 최근 발매한 설정지 로드 투 라프테일입니다. 위대한 항로의 최종점을 라프텔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가 필요합니다. 밀짚 모자의 적단은 모코모 왕국, 토트랜드, 와노쿠니에서 3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찾았지만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건 26년 전까지는 어인섬이 있었지만 그 로드 포네그리프는 사라졌죠. 이에 오다스는 설정지 로드 투 라프테일에서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곳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엘바프입니다. 사실 엘바프는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되고 샹크스도 엘바프와 많은 떡밥이 있는 만큼 당연히 엘바프에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을 걸로 예상되죠. 그런데 오다스는 추가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2장소를 후보로 보여줍니다. 엘바프에 이은 두 번째 후보는 비라입니다. 이곳은 혁명군이 혁명을 일으킨 곳으로 알려져 있죠. 세 번째는 하치노스입니다. 이곳은 앞서 말한 록스 적단의 본거지자 현 검은샘의 적단의 본거지입니다. 제가 이에 주목한 건 오다스는 뜬금없이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의 위치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후보로 비라와 하치노스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본편에서 뜬금없이 캡틴 존의 보물을 강조했다는 점. 버기가 캡틴 존의 트레저 마크도 없는 상태에서 하치노스와 같은 해골섬이 보물이 있는 곳이라 확신했다는 점. 최근 설정집을 통해 하치노스에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 그리고 사왕들이 로드 포네그리프를 하나씩 갖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는 사왕 티치의 본거지 하치노스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캡틴 존이 숨겨놓은 보물은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아니었을까입니다. 물론 버기는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아닌 단순 엄청난 보물인지 알고 찾은 것이고요. 과연 캡틴 존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떡밥은 악마의 능력을 능가하는 샹크스와 로저의 패기,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루피의 패기입니다. 악마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열매, 악마의 열매.
이 열매를 먹으면 그 이름대로 악마의 능력과 같은 특수한 힘을 손에 얻습니다. 다만 특수한 힘을 손에 얻는 대신 바다의 미움을 받아 평생 맥주병 신세가 되죠. 하지만 이 맥주병이 된다 해도 이 특수한 힘은 엄청난 강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강자들 중에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강자들 중에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자는 로저, 거프, 샹크스, 미호크, 레일리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현재 바다의 강자로 살아가고 있는 비능력자들은 어떻게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고도 능력자들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패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샹크스의 패기입니다. 샹크스는 현존하는 원피스 캐릭터 중 가장 많은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일 겁니다. 샹크스의 패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는 무장색 패기 중 무장색 경화입니다. 무장색을 두른 부위는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이를 무장색 경화라고 합니다. 무장색을 두른 곳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그만큼 공격력과 방어력이 증가하죠. 또한 경화를 하면 능력자의 실체를 잡을 수 있어 자연계 능력자의 유동하는 몸도 타격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악마의 열매 능력 무효화입니다. 무장색 패기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차단하는 성질을 응용하면 강한 무장색 패기를 몸에 두르고 있거나 방출하는 것으로 능력을 무효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예로 강한 패기를 두르고 있던 빅맘과 카이도에게 로우의 샴불즈가 통하지 않은 것, 로우가 패기를 방출해 도크 Q의 질병 능력을 해제한 것이 있죠. 세 번째는 무장색을 통한 원거리 공격과 내부 파괴입니다. 몸의 휘감은 무장색을 단련에 응용하면 닿지 않고도 상대에게 흘려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견문색을 통한 기척 감지입니다.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적의 위치, 숫자, 기량을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는 견문색을 통한 감정 감지입니다. 견문색 사용자 중엔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데 특화된 사람도 있는데 그 실예가 로저, 루피입니다. 분명한 건 로저, 샹크스, 루피가 같은 라인인 만큼 샹크스도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거로 보이죠. 여섯 번째는 견문색을 통한 미래 예지입니다. 견문색을 극한까지 단련하면 수초 후에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적의 다음 공격을 읽는다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미래 예지까지 가능하죠. 일곱 번째는 폐양색을 통한 기절입니다. 폐양색 패기를 내뿜으며 싸워볼 가치조차 없을 만큼 약한 상대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주위 기물들의 파손입니다. 샹크스가 흰수염배에 회견하러 갔을 때 내뿜은 패기는 일부 선원들을 기절시킬 뿐만 아니라 선체에까지 손상이 가죠. 아홉 번째는 폐양색 휘감기입니다. 극후 후의 강자들은 폐양색을 무장색처럼 몸이나 무기, 휘감을 수 있습니다. 루피는 폐양색과 유행을 동시에 두르기 시작한 이후 단신으로 카이도를 마크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강해졌죠. 이제부터는 샹크스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앞선 능력들은 폐양색 패기를 가진 자들도 강자라면 다 사용했던 기술입니다. 다만 이후의 능력은 현재 샹크스만 유일하게 사용하며 어떤 누구도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죠. 열 번째는 폐양색을 통한 견문색 무효입니다. 원피스 필름 레드의 개봉과 함께 공개된 설정에 의하면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는 견문색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견문색의 최상위 능력인 미래 예지마저 차단할 수 있다고 하죠. 이 때문에 샹크스는 젊은 시절 견문색 살인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비능력자 샹크스가 악마 열매 능력자 사이에서도 사왕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 누구보다 많은 패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전 47호소 루피는 니카로 각성하며 카이도를 압도하지만 카이도는 이에 굴하지 않고 루피를 상대하며 말합니다. 로저가 능력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아마 비능력자 로저 역시 샹크스처럼 이 정도의 폐양색 패기를 가졌기 때문에 해적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즉 로저 역시 샹크스처럼 폐양색으로 견문색을 없앨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오다스는 계속 패기가 악마의 열매를 능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떡밥은 추후 주인공이 악당을 패기로 물리친다는 떡밥인 게 거의 정설일 겁니다. 다시 말해 루피 역시 모든 패기 기술 10가지를 사용할 수 있던 샹크스처럼 상대가 미래를 보려 하지만 그 미래를 없애는 폐양색을 보여줄 거로 보이죠. 개인적으로 그 장면은 샤본디 제도에서 파시피스타가 루피에게 레이저를 쏘지만 견문색으로 피하며 느리라고 말한 것처럼 루피의 폐양색 패기 각성은 누군가 견문색을 쓰려하지만 바로 없애버리는 상황처럼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